네, 날로 먹으러 왔습니다. 날로 먹쇼. 저번에 이제 조각 투어로 여러 화 나왔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거는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장르가 꽤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미국 테레비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우리는 맨날 정교조가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뭐 사람들의 의식이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야말로 정작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는 나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너무 들어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문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에 대한 것은 이제 너무 익숙하죠. 근데 그 진지를 그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쉬운 거부터 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컨텐츠가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대표적인 2D 컨텐츠를 대부분의 어른들은 애들이 보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관심이 없죠. 그런데 2D 컨텐츠가 오히려 애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교조를 경계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정교조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애니메이션 같은 2D 컨텐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여가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도 종류가 참 많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V 시리즈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국 애니메이션보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더 친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요다 다이주 씨가 한일 문화교류를 하기 전까지는 일본 만화는 솔직히 불법적인 경로로 뭐 이렇게 보는 거 말고는 못 봤었거든요, 거의. 그때는 이제 미국 애니메이션이 더 친숙했죠. 지금 30대들까지만 해도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 봤던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걸 떠올려 보면은 거의 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뭐 미녀와 야수,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공주 시리즈들부터 해가지고 뭐 라이온 킹, 헤라클레스, 피노키오, 뭐 알라딘 진짜 셀 수 없이 많죠. 그리고 일요일 아침마다 했던 게 있는데 그 디즈니 만화동산이라고 일요일 아침 8시에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 본다고 일요일인데도 일찍 일어나서 TV 앞에 앉아있고 늦잠을 자면 엄마한테 왜 안 깨웠냐, 디즈니 만화동산 하는데 막 이렇게 뭐 화를 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미키마우스가 증기기관차를 타고 휘파람 부는 장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영화 시작에 틀어주는 그 영상이 미국 애니메이션의 황금기의 시작을 알리는 증기선 윌리라는 작품입니다. 증기선 윌리는 1928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대공황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가지고 하청업체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증기선 윌리는 당연히 흑백이었겠죠. 그 당시 만화는 모두 흑백이었어요. 그래서 디즈니는 고민에 빠집니다. 흑백은 너무 노잼이니까 여기에 색깔을 좀 넣어보자는 생각이었죠. 결국 디즈니는 테크니컬러와 함께 꽃과 나무라는 컬러 애니메이션 제작에 성공합니다. 이 테크니컬러가 뭐냐면은 컬러 영화 제작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영화 색 편집을 하는 회사 이름입니다. 요즘도 영화의 크레딧을 보면은 테크니컬러가 제작에 참여한 영화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꽃과 나무라는 영화는 애니메이션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 영화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 후 파라마운트 픽처스, 워너브라더스, 콜롬비아 픽처스 등의 회사들이 애니메이션에 다들 뛰어들면서 미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월트 디즈니의 집요한 노력에 의해서 애니메이션이 아이들이 보는 장난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대공황을 이기는 원동력이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하나의 문화산업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성장한 미국 애니메이션, 그 중에서 TV 시리즈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에서 상영되는 애니메이션 영화는 보통
뭐 1시간 반 정도의 길이고 제작 기간이 길고 엄청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제작이 되죠. 그만큼 일꾼도 많고요. TV 시리즈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편에 10분 정도의 길이이고요. 상대적으로 제작 기간도 짧고 일꾼도 적고 예산도 적게 측정되고 뭐 디테일도 당연히 영화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즈니 만화동산만 생각을 해봐도 영화관에서 보던 그 디즈니 영화에 비하면은 완전 발로 그린 디테일을 보여주는데요. 진짜 일하기 싫은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V 애니메이션은 이제 심슨, 스폰지밥, 뭐 핑거 제이크 이런 게 있는데 셋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요. 특히 심슨 같은 경우는 뭐 길게 이렇게 비행기를 탄다거나 이럴 때 저장해 가면은 심심하지 않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애니메이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우스파크와 쉬라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사우스파크는 아이들을 겨냥한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심슨 같이 이제 블랙 코미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드립 수위가 좀 높고 어른들이 보면 웃긴데 애들이 보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쉬라 같은 경우는 12세 관람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1985년 제작되었던 것의 리부트 시리즈입니다. 넷플릭스에서 2018년에 처음 공개가 되었고 현재 시즌 4까지 나왔고요.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곧 5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쉬라의 경우는 지긋지긋한 그 PC주의적인 내용이 강하고 또 사우스파크와는 다르게 성인들을 공략한 애니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접할 만한 컨텐츠입니다. 이제 사우스파크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몇 화를 좀 봤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맷 스톤과 트레이 파커 두 명의 감독이 제작한 미국의 애니메이션입니다. 1997년 8월부터 방영을 했고요. 피버디상을 받았고 타임지에서 선정한 역사상 최고의 TV쇼 100선에 선정되는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종이를 잘라 만든 것 같은 컷아웃 스타일을 사용한 애니메이션으로 이등신의 남자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우스파크의 에피소드 중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시리즈가 있는데요. 왜 논란이 되었냐면은 사우스파크의 등장인물 중 스탠 맛이라는 캐릭터가 We live in a time where the only movies that us American kids go see are ones that are approved by China.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우리 미국 아이들이 보는 유일한 영화가 중국의 승인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대사가 나온 에피소드가 시즌 23의 2화인데요. 제목이 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근데 밴드 인 차이나라는 뜻은 이제 밴드 인 차이나와 같은 발음이라서 이 밴드를 써가지고 중국에서 금지된, 그러니까 중국에서 밴당한 것들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프로듀스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또 자유에 대한 신념을 굽혀야 중국의 따뜻한 젖꼭지를 빠는 법이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사우스파크가 중국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에피소드였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죠. 감옥에 또 곰돌이 푸가 수감돼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많으니까 한번 심심하실 때 찾아보시고 웃음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사우스파크 전체화를 시청할 수 없다고 해요. 네, 시진핑 대단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미국의 콘텐츠를 검열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것은 뭐 비단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뭐 영화, 게임, 드라마 등등 모든 미디어 콘텐츠가 해당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디즈니나 또 다른 이제 게임 쪽의 대명사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큰 회사들이 신념을 굽히면서 중국 눈치만 보는데 이 사우스파크의 경우는 그거를 막 빵빵 때리는 거죠. 제가 블리자드 하면 또 할 말이 참 많은데 제가 와우 고인물입니다. 와우라고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제가 오리지널 유저거든요. 근데 그놈의 친중이랑 PC 때문에 게임을 접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대규모 패치를 하는데 그때마다 친중 성향이 좀 강해지는, 그러고 PC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여자 캐릭터 같은 게 이제 비키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면 막 긴팔에 막 다 가리고 막 이런 식으로 패치가 돼버려서
매력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접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차이가 확연히 보이니까 역겨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디아4가 나오면 또 혹시 아무튼 사우스파크는 미국의 자유주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제작자들의 정치적인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두 제작자는 종종 자신들이 자유주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시티 저널의 편집자인 브라이언 앤더슨은 사우스파크에 대해서 좌파 언론에 대한 보수들의 반란 최전선에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우스파크가 모두까기 스탠스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우스파크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한다기보다는 얘네는 진짜 미국식 자유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밴드 오브 차이나 에피소드로 인해서 검색 자체가 차단된 상황에서 사우스파크는 중국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는데요. 그런데 이 사과문이 또 논란이 됩니다. 우리도 자유와 민주주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해요. 뭐 위대한 중국 공산당 만세. 올 가을 옥수수가 풍년이길 바랍니다. 이제 됐나요, 중국분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비꼬는 내용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과를 한다기보단 이건 거의 뭐 확인사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쉬라라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쉬라는 넷플릭스에서 반영하는 드림웍스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이 넷플릭스 이미 이름만 들어도 짐작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 이미 PC로 완전 유명하잖아요. 근데 쉬라에 그 PC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제 쉬라는 1985년 우주의 여왕 쉬라의 리메이크작입니다. 쉬라는 전형적인 미국 좌파 콘텐츠인데요. 방영 전에도 원작과는 다른 노선을 타서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쉬라가 원작과 다른 이유는 리메이크를 하면서 난데없이 PC를 작품에 막 번복을 시켜놔서예요. PC는 이제 Political Correctness의 약자죠. 이 PC라고 불리우는 정치적 올바름주의는 미국의 좌파들이 인종차별, 성차별, 민족차별 등의 편견을 없애자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말은 좋아 보이지만 막상 페미니즘이랑 똑같습니다. 페미니즘도 그 시작은 좋았어요. 여성의 참정권을 위한 싸움이었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여성들이 산업을 담당하면서 여성 권리 신장이 됐었고,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은 남녀 평등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 이런 거를 주장했었어요. 그게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동성애자들과 유색인종들 온갖 것들이 이제 덕지덕지 붙으면서 지금의 꼴페미가 됐죠. 아무튼 페미가 문제입니다. PC도 결국은 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작년에 개봉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드 있잖아요. 거기도 PC 번복입니다. 터미네이터가 무슨 보모 같은 걸로 나와요. 이게 그니까 김지영 그거를 연상할 수 있는 820kg죠, 터미네이터는. 김지영 씨는 82kg고. 우리가 아는 그 터미네이터 생각하고 보실 거면은 시간만 버리니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PC를 과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또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PC충이라고 부르죠. 이 PC충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에게도 강한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만화든 영화든 드라마든 내용상 개연성이 없거나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콘텐츠라면 비판을 하고 안 보면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7시간이란 영화를 안 보는 거랑 같은 거죠. 근데 PC충들은 비판을 넘어서 창작자의 창작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지들은 이것저것 다 만들면서 지들이랑 반대 입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시진핑이 곰돌이푸 상영 금지한 거랑 뭐가 다른 거야. 얼탱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인어공주 실사판에는 흑인을 캐스팅하냐? 이거 완전 캐릭터 붕괴 아닙니까? 캐릭터는 캐릭터일 뿐인데 갑자기 진지 빨면서 백인 캐릭터를 흑인으로 바꾸면 어쩌자는 겁니까? 스토리상 필요한 설정이고 캐릭터인데 정치적 올바름. 그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올바름에서 벗어나면 바꾸고 막 네 멋대로 하는 겁니까? 사우스파크에서 중국을 까면서 말하는 게 주어만 바꾸면 완전 PC 까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추합니다. 사우스파크 시즌 23회 2화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쉬라의 얘기로 돌아가서
쉬라에 들어간 PC적 설정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메인 멤버의 체형, 나이, 인종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이 부모님을 두고 있는 주연 멤버. 그리고 세 번째, 레즈 커플이 이제 조형 캐릭터. 그 주인공과 주 라이벌 캐릭터가 이제 둘 다 여자 캐릭터인데 그 팬덤 내에서 커플로 이렇게 몰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인 멤버의 다양한 인종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PC의 유일한 장점이죠, 이게. 인종차별은 이제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일본인, 중국인, 필리핀인 등 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 중국인, 일본인은 뭐 똑같이 생겼으니까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럼 민족차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민족주의, 그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는 PC의 잣대를 피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그놈의 노노재팬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좌파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뭐 다원화 세계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좌파들. 그러면서 옆 나라랑 잘 못 지내는 거는 너네 때문이에요. PC충이 되고 싶으면 민족주의부터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메인 멤버 구성 때문에 원작 팬들이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뭐 쉬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쉬라는 우리나라 넷플릭스 서버에 키즈 컨텐츠만 표시하기를 활성화해도 볼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키즈 컨텐츠만 표시하기를 하면은 애들 보는 것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뜬다는 거죠. 세상에는 성소수자가 존재하지만 성교육을 받기 이전에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동성애를 먼저 접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노 상관이에요. 그런 것도 개인의 자유니까요. 물론 솔직히 눈살이 찌푸러지고 짜증은 나지만 뭐 그걸 간섭하는 것도 웃긴 일이잖아요. 근데 이 게이들은 왜 굳이 애들한테 이런 걸 못 알려줘서 안 다린 걸까요? 게이를 늘리려고? 더욱 많은 동성애를 권장하기 위한 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쉬라의 더빙판에서는 한국 정서에 맞게 대사가 일부 수정되어 있긴 한데 영상은 원본에서 수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사회복지 환경 정책 관련 공약에서도 동성 결혼 지지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미국의 좌파가 성소수자와 관련된 안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